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운선 자산관리 토크 TV의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가보지 않는 길을 36년 동안 가보신 분인데, 이분은 36년 동안의 통일부에서 남북 관계 문제만 끊임없이 이렇게 다루어 오신 분이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가보지 않는 길이라 하면은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어려워하고 좀 뭔가 망설여지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직전 우리 차관님은 36년 동안이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길을 걸어오신 분이잖아요. 예, 그런 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걸어오면서의 어떤 발자취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발자취를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36년 동안 통일부에 있으면서 남북회담을 한 200여 회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회담은 남쪽에서도 있고 북쪽에서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평양에 있는 옥류관을 가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옥류관에서 그 맛있다고 하는 냉면을 좀 드시고 싶으신데 실제로 기회가 잘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승인을 받아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회담 때 평양에 가면은 그 옥류관에 가면서 항상 우리 국민들도 자유롭게 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 쉽게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자산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기 통일부 전 차관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면서 이 북한이라는 데가 앞으로 우리 통일로 나아가는 평화로운 한반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중요한 자산이다.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 36년간 통일부에서 있으면서 이 자산으로서의 북한, 자산으로서의 평양, 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TV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러셨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보기 드문 귀하신 분을 지금 우리 자산관리 토크 TV에 초대가 됐습니다. 장장 36년 동안입니다. 그 속에는 그 발자취에 걸어온 길들은 수없이 사연도 많고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가야 할 또 길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다듬어서 또 이렇게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부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죠. 그래서 36년 동안 이게 몸담아 오시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궁금하고 또 시청자들이 굉장히 또 그 분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예. 87년 이후에 체제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87년도 이후에 우선 국제 정세를 보면은 국제 정세가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동독과 서독이 제도적으로 90년에 통일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유럽에 있는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하게 되고 이 체제 전환을 하면서 북한은 굉장히 심대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 정세는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었고 또 남북 관계도 체제 경쟁이 거의 종료됐다 할 정도로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이 선진국의 반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서부터 2010년대까지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가 형성이 돼 있다면은 2010년부터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2위, 2등 국가가 되면서 네. 동북아 질서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에 맞춰 가지고 남북 관계도 상당히 이 변화에 지금 새로운 길에 네. 들어서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가 방금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다듬어 보면은 네. 우리가 자산 관리 분야에서도 그 굉장히 세 가지 그 구조로 연결돼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그 경제 외적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경제적 요소, 네. 그리고 시장 내부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중에 첫 네. 번째 분야에 지금 그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네. 그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한번 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러면은 그 기본 그 속에 체제의 속에 그 기본 구조라든지 인프라가 형성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또 뭐 어떻게 예. 짚어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적인 요소로는 국제 질서고 그리고 내적인 요소의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의 경제가 이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네. 그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고 네, 또 스스로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방과 개혁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예, 국제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만들어 가면서 네,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적으로 스스로 고립을 네. 좀 자초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네, 고립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경제는 지금 융합, 예, 연대, 협력으로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이 북한의 훌륭한 자산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설 수 있고 네, 또 지금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의 핵 문제를 걷어낼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예, 지금 핵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이 지난 정부인 트럼프 정부에서도 했었고 네, 앞으로 바이든 정부도 그것을 지금 노력을 할 겁니다. 예, 이미 이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재검토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네, 트럼프 정부와는 좀 다르게 예,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건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은 북측도 동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대북 정책과 관련된 핵 문제 네, 이것은 좀 어렵더라도 반드시 북미 간에 협의를 해야 되고 예, 대한민국도 그 중간에 서서 이들이 이 두 북미 간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예. 네. 지금 우리가 그 평상시에 사회적으로 그 불안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안정적인 네. 그런 내용들로서도 볼 수 있는데 네. 그 외적인 면에서 또 우리가 이 그 차관님이 얘기하신 네. 그 어떤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좀 우리 시청자들도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감을 잡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을 잡게끔 네. 이제 우리가 맥을 잡았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네. 깊이 있게 네. 좀 말씀을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가 북한이 이제는 그 어떻든 간에 삶의 질과 행복의 어떤 증가로 끌어가야 될 건데 네. 북한의 어떤 경제 발전의 어떤 전략이 있다면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북한이 이제 금년 들어서 네. 8차 당 대회라고 거기가 당 국가이기 때문에 예. 당대회를 했습니다. 예. 이 당대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거기서 이제 5개년 계획, 네. 국가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예. 자력갱생, 예. 스스로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력해서 이 경제를 회복하자 하는 예. 그런 얘기죠. 예. 예. 근데 그 자력갱생 내에는 북한의 이제 소비 제품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예. 많은 그
소비재 공업을 이 중심으로 합니다. 예. 그 주택도 더 만들어야 되고 예. 그 똑같은 주택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자력갱생 방향으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이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석유를 수입하는 것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석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이 공업이 발전하고 하는데 북한은 석유가 없기 때문에 석탄을 대체해서 예.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석탄을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예. 또 에너지는 바로 이제 수력으로밖에 지금 현재 북한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석탄이나 그래서 이 북한의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제약이 있다. 예. 이 제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방, 예. 개혁의 길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예. 그 개방과 개혁의 길은 우리가 선두 주자로서 예. 북한을 안내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분단된 경제 속에서 예. 남북의 시장을 좀 함께 해가면서 예. 대륙으로 이어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경제 방향을 예. 북측과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렇군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예. 차관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근데 한반도를 둘러싼 그 나라들이 6개 나라가 구성이 돼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소련이나 예. 이제 요즘 러시아죠. 예. 그리고 중국, 네. 그리고 저 우방의 일본, 네. 또 저 미국. 네. 물론 한국하고 북한에서 육자 그 대상국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육자회담 대상국. 예. 예. 근데 북한과 한국이 그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면은 그 다른 4개 나라 국가에서 좀 어떤 네.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익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예. 자극을 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치학적으로는 지정학적, 지정학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주변 사강을 우선 보시면은 네. 세계 경제력 1위, 군사력 1위인 미국, 예. 그리고 세계 경제력으로 2위고 예. 군사력 2위인 중국, 세계 경제력 3위이고 군사력은 한 7위 정도 되는 일본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는 과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러시아의 경제력 못지않게 우리도 우리 경제력이 러시아를 거의 초월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도 과거에 구한말처럼 우리나라가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 나라가 아니고 예.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강국이 돼 있지만은 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사강은 상수처럼 항상 우리가 조심히 예. 들여다봐야 될 국가다. 예. 그래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그 주변 국가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예. 동맹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해왔던 그런 측면을 볼 때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많은 대화를 또 대통령님께서도 5월 말에 지금 예. 한미 이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기회에 남북관계라든가 이 구상을 예. 미국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내용들이 조금 무리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오늘 자산관리 토크 TV에 나온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 요 내용을 잘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북한이 사실은 한반도의 완충 지역에 가장 좋은 그 위치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예, 중국으로 있고 소련으로 러시아로 있고 러시아로 예. 그다음에 미국으로 있고 예. 한국으로 있고 예, 일본으로 일본 있는 있고. 그 가운데 네. 완충 지역에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형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네. 그럼 북한이 네. 경제 회복과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네. 여건이 충분히 저도 그 어떤 재료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희소 가치가 네. 굉장히 숨겨져 있는 그 재료가 뭘까요? 그래서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토지 측면에서는 예.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렇군요. 금싸라기 주변 사강의 예.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금싸라기 땅. 예. 그리고 거기
인구로 따지면은요. 예. 인구로 따지면은 2,600만 가까이 되는데요. 예. 교수님 호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호주보다 더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노동력. 네. 저희들 과거에 개성공업지구에 123개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노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북측에 1억 달러 정도의 이 노동 임금이 들어갔다면은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산한 것은 10배 정도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대단히 그 훌륭한 예. 노동력. 예. 특히 그 현재는 이제 IT 산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IT 산업과 관련된 노동력이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훌륭하다. 예. 그래서 토지와 노동력, 인구 이런 측면에서 북한은 대단히 앞으로 우리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예. 대단히 그리고 또 자원도 예. 북측의 지하 자원이 대단히 풍성하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남북 간의 제도적 통일에 앞서서 예. EU처럼 예. 유럽 연합처럼 예. 경제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화폐를 좀 단일화시키고 해나간 작업들이 미리 좀 선제적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그 차관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네. 사실 가장 오늘 하이라이트 내용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주제가 예. 남북 관계 구조와 예. 인프라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네. 그 물론 시간이 많으면은 더 네. 깊이 있게 하나하나씩 펼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그 토대로 해서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네. 이렇게 채우고 네. 여기서 한번 또 그 시청자들이 네. 또 느낄 겁니다. 그래서 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돼 있는지도 정말 그 긴 세월과 그 긴 세월을 같이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오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실무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쌓인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럼 남북한과 네. 향후에 어떤 관계를 개선을 해야지만이 서로가 네. 국제적으로 상생이 되면서 서로 발전될 수 있는지 네. 그거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남북 간의 협상을 하면서 항상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많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많은 해답이 우리한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남북 관계는 일방적으로 우리의 구조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예. 지금 이미 공산주의는 실패해서 끝났습니다. 네. 모든 국가가 공산주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국익을 바탕으로 한 예. 또 같은 민족으로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와서 예.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키느냐. 그 핵심은 바로 남북 간의 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 예. 36년을 보내면서 남북 간의 이 회담을 참여하면서 작년에 서해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예. 우리 주역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 이인 동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걸 남북 동심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남북이 마음을 하나로 합하자.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변 사강하고 잘 협상을 해서 예. 분단 구조를 평화 구조로 가져가자. 예. 그래서 이 남북 동심. 예. 남북 동심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남남 갈등이 아니라 남남 동심이 될 수도 예. 있고요. 부부간에는 내외 동심이 될 수도 있고 예.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두 사람이 이인 동심. 예. 마음을 하나로 묶어 나가자.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남북이 마음을 하나로 갖게 되면은 뜻을 합하게 되면은 우리 예. 국익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내놓을 수 있다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차관님, 네. 그 차관님이 저는 뵀을 때 그 네. 장관님 대행도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직전에 잠깐. 나오시기 전에. 네, 네. 근데 이제 남들이 가보지 않는 그런 36년 동안에 정말로 그 내공을 키워서 네. 그 재능과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은 뭐 맛배기만 조금 보여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네. 그 장관님이 돼가지고 가야 될 길을 좀 이렇게 좀 더 향후 발전 남북 간의 발전의 어떤 그 발판을 네. 구축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예, 이제 예. 제 이 소관을 넘어서 있는 부분인 그러시군요. 것 같습니다만은 예, 남북 관계는 앞으로 네. 남북 관계는 앞으로 협력을 좀 해야 되겠다. 예. 훨씬 더 많은 협력. 예,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협력을 해야 되고 그렇군요. 이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 국민들의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데요. 예. 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대북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더 이 남북 관계를 위해 가지고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예. 또 우리 많은 주부들께서 얘기하시는 평양에 있는 옥류관에서 냉면을 드시고 그렇군요. 평양에서 장마당에서 시장도 보고 오시고 네. 또 우리 금강산에서 휴양도 할 수 있는 예. 남북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예. 그런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예. 그걸 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박운선 자산관리 토크 TV는 이렇게 가보지 않는 길에 이렇게 귀하신 분도 초대를 해서 새로운 가야 될 길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들으셨죠? 이렇게 36년 동안 달려오면서 그 내공을 가지신 분이 더 큰 희망과 비전을 그 주시고 있네요. 이분의 뜨거운 앞으로의 행운과 그 어떤 인연이 돼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그 집토끼가 있습니다. 그 집토끼를 지켜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될 것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물론 산토끼를 잡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하신 그 직전 서호 통일부 차관님께서 그 산토끼를 잡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저도 보내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